안녕하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프트웨어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컨퍼런스에 교육 분야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키울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 파트로 초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방향으로 정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논의거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을 둘러싼 사회와 정책의 이해를 시작으로 최근에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책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을 둘러싼 사회와 정책의 이해입니다. 앞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셨지만 디지털 전환사회가 가지는 세 가지 속성, 즉 통합, 혁신, 그리고 총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과 물리적 요소의 융합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 문제와 관련이 있고 현재와 교육 문제를 현재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혁신과 성장의 관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 전체의 어떤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8년도에 발표된 미래 고용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는 네 가지 형태로 발전되거나 유지되거나 또는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분짓는 잣대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테크놀로지 발전과 그 스킬, 여기서는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로서 보시는 화면이 아마 우측 상단일 텐데 테크놀로지 발전과 스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사회는 기술 발달에 효과적인 적응과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첩한 적응자들이 나타나는 사회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좀 지향해야 될 사회 모습이죠. 그 좌측 하단의 사회의 모습은 반대로 자동화의 영향을 받은 구성원들이 낮은 임금과 저숙련의 일자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목하는 사회 변화 시나리오는 그 우측 하단에 있는 비록 테크놀로지 발전에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플랫폼의 도움으로 구성원들이 독립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 모습입니다. 결국 스킬, 구성원들의 능력의 문제인데 그 좌측 상단의 모습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만일 어떤 사회나 국가가 테크놀로지 발전에만 빠르게 대응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스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대부분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일부의 새로운 어떤 기술을 익힌 높은 기술 보유자만이 변화에 적응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은 스킬의 대응이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역할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도 가져오지만 우리가 소위 비대면, 언택이라고 하는 이런 대면과 비대면의 어떤 이런 구분을 떠나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온택 경제로의 기회도 이야기합니다. 좌측, 우측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일하는 방식의 전환, 사상 초유의 온라인 교육, 계약, 더욱더 개별 맞춤이 예상되는 혼자 즐기는 레저, 여가생활, 직콕적, 포미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변화에서 저는 또 한 번 그 미래 고용 구조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워크,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는 형식으로의 그 전환이 주목되는데요.
만일 미래 사회에 과연 고용주가 원하는 인재는 누구일까요?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죠. 그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는 사실은 좁은 관점에 성실한 사람일까? 아니면 지식으로 무장한 소위 우리 사회에 좋은 대학을 좋은 과를 나온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만일 고용주라면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제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것은 물론 남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해왔던 그 회사의 어떤 기존의 방식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안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가진 인재를 원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그 미래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된다면 이 또한 결국 교육의 문제이고 이를 이끄는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교육은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정책에 상당한 또 영향을 받는 어떤 사회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시대 변화를 직시한 국가 차원의 교육부 차원의 정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비전과 방향을 살펴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비전의 키워드가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입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재상은 감성적 사고를 지니고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접근으로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재이며 이를 둘러싼 학습 환경을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과 상황,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에서 나온 진흥화 정책의 따스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증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인간에 집중한다면 결국 인간의 자기 주도성, 이건 미래사회에서도 이제 원하는 인재상이었죠. 인간 중심의 기술 활용 문제이고 시대에 부합한다면 새로운 분야로서의 인공지능 이해, 활용, 적용 등의 소양교육 실시로 대표될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도 결국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면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인간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도 사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과의 결합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서의 전환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활용에 주안점이 있음을 이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장은 곧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제가 계획서에는 담겨 있는데 필요하시면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요약본과 전체 이제 계획안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꼭 시간 내셔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그 인공지능 교육 정책 중에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과제에서 핵심되는 내용만 잠깐 살펴보면 초중등 대학 교육에서의 어떤 보편적 전문적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관련된 것인데 먼저 미래 교양으로서의 이건 뭐 교양, 소양 다 마찬가지 개념이죠. 교양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을 초, 중등 교육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거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관련 교과에서 기초소양 및 원리교육을 강화하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또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중에 이제 고교학점제 그리고 선택교과가 굉장히 많이 실제 교육과정에서 선택돼서 실제 학교에서 그 교과목
교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 교육을 다양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해서 초, 중학교부터 이어져 온 인공지능 교육이 단절되지 않고 심화학습으로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단계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역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제 설정 능력이나 창의성,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과 연계시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인공지능 교육에서 충분히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겠죠.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은 물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회가 많아지겠지만, 화면에 나타난 구상안을 보면 공유형 대학 체계를, 그러니까 이제 학점을 서로 교류한다든지 관련된 자원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공유형 대학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대학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AI 등 뭐 빅데이터, 신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인공지능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전통적인 어떤 초중등 대학 교육 전체 체제가 정말 혁신이 되고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계획에서 어떤 기존의 그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향후의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늘 우려되는 부분은 정책의 지속성과 그리고 현장의 참여인데, 그런 점에서 학계와 민간, 공공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및 정책 변화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스킬 강화를 통한 고용과 역량의 매치이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과 기회를 보장하는 파괴적 혁신에 대한 수용,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따라서 디지털 접근성이 보장되는 교육의 포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맞춤 교육을 통해서 개인도 성장하고 개인의 성장이 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혁신적인 문화 조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인간다움을 가지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뭐 정책의 비전이 벌써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이 지금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의 방향을 넘어 사실은 모든 그 직업, 뭐 교육, 훈련, 또 HRD,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기본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육의 시작을 삶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경험에 두어야 한다고 좀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화면에 한국이 2025년 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고, 이에 따른 노인복지 예산이 뭐 정말 이렇게 꾸준히 증가한다. 뭐 꾸준히 증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분야인 거죠.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 모두의 삶을 둘러싼 어떤 당면한 문제이죠. 다음 문제를 살펴볼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화면은 어느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특수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공청회에서 학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사진이죠.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하나의 주민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또 교육의 포용성 문제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계돼서 이슈가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화면도 아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의 문제죠.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사실은 마스크 착용의 문제로 지하철에서의 어떤 갈등, 이것이 이제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죠. 이외에도 수도 없이 우리 삶을 둘러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잠재되어 있거나 예측되는 문제들까지 합치면 사실은 삶은 우리 모두가 직시하고 또는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혁신이, 사회 문화가 조성이 돼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교육의 문제로 본다면 삶에 대한 관심과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문제만 제가 이제 쭉 나열을 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각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사실은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 자료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기획자이고 개발자인지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사진과 보도자료를 보면 결국은 할머니의 언어를 인식하고 혼자 사시는 할머님들의 어떤 생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사진에서는 이제 인형의 모습으로 지금 할머니 옆에 이렇게 같이 누워 있죠. 결국은 AI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었을 텐데요. 저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획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기획하고 만들었을까? 늘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제가 저 인형이 하는 말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랑해 할머니 최고, 할머니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식사하셨으면 할머니 이제 약 먹어야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외치면서 할머님들의 건강과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일 이 문제를 기존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복지사를 확충한다든지 노인정을 설립하는 것으로 접근을 했을 텐데, 누군가는 혼자 사시는 그 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접근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나온 게 아닐까요? 이거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어떤 혁신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혼자 사시는 어떤 노인분들의 어떤 문제를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문제는 어떨까요? 2019년도에 교육부와 제가 속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을 했는데, 제1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는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또 컨테스트였는데요. 거기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등학교 3명에게서 해결 방안이, 아까 특수학교 설립하고 관련한 그 해결 방안을 그 고등학교 3명이 제시하는 이런 또 대회에
그 성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어떤 문제를 깊이 있게 그 공감하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문제 해결 과정은 자연스럽게 찾아보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지역별 장애학생 분포 현황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각 지역별 특수학교 포화도와 미래 예측을 통해서 결국은 각 지역별로 현재의 특수학교 설립 상황, 그 다음에 미래의 그 지역의 특수학교에 가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어떤 그 예측까지를 포함해서 고등학생들의 어떤 시각에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굉장히 이제 정말 감명 깊게 그 봤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들이 시작하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똑같은 인식을 가진, 어떻게 저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저 문제가 정말 문제인 거 맞아? 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실제 그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10년간의 그런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현황과 데이터와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 가야 하는 대상 학생들의 어떤 추이를 보니까 특수학교 설립은 유보 상태인데 계속 이제 그 답보 상태인데 새롭게 설립이 막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실제 대상 학생들의 수는 지난 10년간 한 1.5배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 이건 문제다 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 지역별 포화도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데이터를 또다시 확보해서 그 각 지역별 포화도를 계산하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뭐 엑셀을 활용하고 파이썬을 활용하고 뭐 예측하고 그것을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시각화하고 이러는 것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분석적인 뭐 빅데이터의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고등학생들 시각에서는 발표할 때 제가 들으니까 자기들도 국가가 특수학교 설립하고 관련한 예산을 한정없이 이렇게 투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한정된 예산 중에서 만일 특수학교 설립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프로젝트 결과로는 지역별로 예컨대 이 친구들의 어떤 그 마지막 결론은 부산, 울산, 광주 등 순서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하면 된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데이터 분석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공존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하철 갈등 문제는 실제 초등학교에 인공지능 수업의 소재로 활용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던 거죠. 선생님 그런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전담사 이렇게 요원들을 배치하는 것도 있고 이런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 아예 개찰구 단계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그 단계에서부터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을 인식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이 아이디어는 결국 그 문제를 그런 갈등 문제를 함께 인식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면 물론 이제 개찰구는 지금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개찰구가 이렇게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낭비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기술적으로는 약간 성숙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대한 경험은 아마 이 아이들에게 평생의 어떤 영향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데 아마 다른 생각을 가지실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어떤 문제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 주어진 재료와 도구로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와 인간의 행복을 함께 생각하는 감성,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사회정서 지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협력해서 결국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소위 크리에이터, 혁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저는 사고를 디자인하는 모델을 모든 교육과정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요. 디자인 싱킹 모델은 그 중에 하나로 사람 중심의 공감을 통해서 새롭게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내고 창의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마인드셋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은 이러한 마인드셋으로 충분히 적용할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문제에 대한 공감,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첫 번째 공감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과연 학교 교육이나 현재의 직업훈련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화면에 현장 조사로 이루어진 그 인공지능 연구회에서 번역한 자료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의사 결정 트리의 이해를 함에 있어서 왜 이 문제가 문제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맥락적 소개가 필요한데 많은 인공지능 교육 교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교재에 보시면 어떤 맥락을 제시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사육사라고 가정했을 때 사실은 무는 원숭이와 물지 않는 원숭이의 구별은 사육사의 생사와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맥락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 트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 이해가 과연 이렇게 크게 와닿을까? 그 경험이 머릿속에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교재 개발에도 충분히 이제 좀 접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윤리에 대한 문제 역시 다양한 사례 속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예컨대 딥페이스 기술이 처음부터 악용될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범죄 예측 서비스의 결과는 어떤 관점에서 편향적 문제를 가져왔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되고 그게 하나의 질문으로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문제는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의 문제는 인간과 기계와의 문제, 대립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이를 위한 모델, 이를 위한 교재 개발, 이를 위한 전략 이런 것들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